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세상 아다세의 가람법사 철학방송 39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직도 아다세 철학방송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2020년 경자연 무료 운세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주로 보는 운세풀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에 노컷 뉴스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 후보 시절에 조국 일가의 비리 혐의가 중대하니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가 과연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묵살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청와대는 이는 뉴스를 부인했다고 하지만 아무튼 검찰에서는 이미 조국 일가의 비리 혐의를 상당히 확보한 상태에서 보고를 했을 텐데도 청와대는 이를 무시하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였다고 합니다. 조국 일가의 비리는 일반 국민들 눈높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림 속 이야기 같은 걸로 들립니다. 이런 국민들의 실망감이 조국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 국정 지지도에도 영향을 미쳐서 취임 후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과연 윤석열 검찰은 조국 일가의 수사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적당히 용두사미가 될는지 아직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조국 부인의 동양대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만 기소되었고 오촌 조카 정도만 구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윤석열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그의 사주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설명은 전문 용어를 줄이고 누구나 알기 쉽게 자연현상에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알려진 바로는 양력으로 1960년 12월 18일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을 기준해서 사주 명식을 뽑으면은 경자년 무자월 경진일입니다. 시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일단 저식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추운 음동 설안의 경금 착은 무쇠입니다. 그리고 지지에는 자진 착은 물이 수국어 삼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뺀 3주 6자로만 보면은 상관성이 강하여 나라의 큰 벼슬 길로 나가기는 어렵다. 고위직에는 오르기 어려운 사주인 것입니다. 이분이 타고난 경금은 무조건 강력한 용광로에 넣어서 불로 녹여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기물을 만들어서 물에 넣었다가 꺼냈다가 달구었다가 이렇게 단련을 시켜야 세상에 빛을 내는 좋은 물건으로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 6자에는 불이 없으니까 이 쇠를 녹일 불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병자시에 그리고 정축시에 그리고 병술시에 정해시 이렇게 4가지 불이 있는 시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사주니까 불이 약해서는 안 되겠죠. 이 4가지 시 중에서 그래도 불이 가장 강한 시간을 병술로 가람법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병술시로 보면은 동짓달 차가운 쇠가 강력한 태양, 하늘의 태양과 같은 이 병화의 기운으로 이렇게 녹이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병화가 술토 묘지에 탔으니까 이게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경금을 녹이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앉은 자리가 진술충을 합니다. 충을 하면은 이 속에 갇혀 있던 신정우에 이 정화 불기운이 창고에 딱 가두어져 있던 불기운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이 병화에게 힘을 딱 실어줍니다. 그러니까 경금을 능히 녹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는 이 무토 편인이 아주 중요한 역할로 합니다. 자, 겨울바람에 몰아치는 경금에게 무토가 찬바람을 막아주고 사주가 얼지 않게 해주고 있으며 이 상관의 자진 강력한 수의 기운을 무토가 다스려 줍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좋아진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이 타고난 이 경금일가는, 경금은 윤석열 자신이죠. 자신은 숙살지기로 항상 도전적이고 상대를 보면은 쓰러뜨리는 숙살지기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주의 상관성이 강하니까 머리가 아주 영리하고 비상합니다. 박학다식하여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그런 강한 기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상관은 이 관인, 벼슬을 치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이 태양은 무술 위에 탔고 상관은 이렇게 지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술토가 또 방어를 해주죠. 무토가. 또한 이분 사주를 또 설명을 드리면은 금생수 하는 상관성이 너무 맑은 명경지수와 같아. 그래서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면은 밀어붙이는 기운이 너무 강하다. 또한 차갑고 냉철한 성품으로 자기 관리에 투철하고 굽히지 않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술시로 보게 되면 이거는 편관입니다. 편관. 쇠를 녹이는 병화는 편관 큰 벼슬입니다. 큰 벼슬이니까 시간에 큰 벼슬이 있으니까 초년에는 고생을 했지만은 노후에는 큰 벼슬, 나라에 나가서 국가의 녹을 먹는 관직으로 평생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사주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은 경지는 백룡입니다. 흰룡입니다. 흰룡. 용날에 태어났죠. 그리고 개병술은 붉은 백호살입니다. 백호살은 피를 보는 살을 말합니다. 상대를 보면 무조건 쓰러뜨리고 피를 봐야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주는 또 이렇게 진술충을 합니다. 항상 전투적이죠. 전투력. 그래서 권력을 잡아도 강력한 장군감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성격은 한 번 물면 피를 본다든지 또 사건을 시작하면 반드시 끝을 본다는 기운이 강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닌 다른 총장을 앉혔으면 조국 사태도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윤석열의 기운은 강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주에서는 제일 나쁜 기운은 하늘에서 내리는 겨울비입니다. 겨울비.
개수가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이분이 46대운에 계사대운에서 당시의 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이라는 좋은 위치에서 여주지청장으로 한직으로 물려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국회에 나와서 나는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겨서 세간의 이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시가 되어서 문정부에서 윤석열이 검찰 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에까지 오른 원동력이 되었다고들 사람들은 말할 정도입니다. 자, 지금은 이분이 60세입니다. 올해 60세 갑오대운에 와 있습니다. 갑오대운은 일생일대의 가장 황금 같은 시기입니다. 지금이. 이 갑목이 나라의 큰 벼슬, 이 평관을 목생화해 주가지고 이 벼슬이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갑목대운에 58세 정유대운에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었으며 금년 기해년은 기토는 문서입니다. 문서. 올바른 문서를 쥐고 2019년 7월 달에 마침내 검찰총장에 지명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후반기 해수가 운이 좋은 운이 아닙니다. 후반기 해수는 식신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서 나서는 새 환경,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 해수가 이 진토와 합세해가지고 진의 기문관살로 변합니다. 그리고 원진살에 작용을 합니다. 원진살은 주변 사람들과 서로 미워하고 갈등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문살은 극도로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수와 술이 만나면은 천문성이 됩니다. 천문, 하늘에 문을 연다. 그러니까 하늘과 통한다. 쉽게 말해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수사를 밀어붙이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건드리니 이 조국 수사로 인해서 극도로 예민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시기로 자신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흠이 생기는 그런 한 해 운입니다. 이번 수사는 윤석열 사주로 볼 때 10월 갑술달에 정점을 찍으면서 수사 핵심자들에게 영장 청구 및 기소 등으로 수사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불리합니다. 11월 을의달과 12월달 병자달은 결코 윤석열 검찰에게 유리하지 않는 운세다. 이 사주로 볼 때 을의달도 물이 많은 달입니다. 그리고 병자달도 물이 많은 시기로 불리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0월달 내로 조국 일가를 처벌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기소하든지 하면은 국민적 영웅으로 큰 명성을 얻게 될 것이지만 조국 기소는커녕 조국 부인을 구속하지도 못하고 관련자들에게 불구속 기소 정도로 마무리된다면은 윤석열은 이 수사에서 패장이 될 것이고 검찰의 운명도 기로에 서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라의 미래에 희망을 주느냐,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주느냐, 아니면은 특권층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는 절망을 주느냐, 전환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내년 경자연은 결코 윤석열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경자연은 차가운 물이 많이 들어오는 해운입니다. 이 사주에서 물은 병입니다. 병. 그러니까 나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럼 경자연에는 차가운 물을 오면서 이 경금과 편관, 벼슬이 충을 합니다. 벼슬. 그러니까 내년에 경자연에는 벼슬도 위태롭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경자연 개미달, 경자연의 개미달은 2020년 6월달입니다. 6월달에 한 고비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령 경자연을 무사히 넘기더라도 2021년 신축년은 이 병화를 이번에는 이렇게 병신으로 합수해버립니다. 합수는 신금이 병화를 구름 속에 가두고 비를 내리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 차가운 겨울비는 굉장히 나쁩니다. 그러니까 이 벼슬이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축토는 윤석열 자신인 경금을 창고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신축년은 운세가 굉장히 나쁘다. 아마 세인의 시선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2020년 이민년에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이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주를 가지고 운세풀이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사주, 즉 대한민국의 사주를 가지고 구분풀이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가람법사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사주 명식을 가지고 구분풀이를 해드리는 것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